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취재 편의점 점주시고요. 정치 전문 기자 장유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취재 편의점 어떻게 요새 괜찮나요? 아니요. 요새 그 막 연말이고 그래서 여러 상점들의 뭐 강남 같은 데는 북적북적한데 동네 상가들은 텅텅 비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어두워요.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게 달러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너무 힘들어요. 아하. 커피 끊어야 될 판이 여기 와서 얻어 먹어요. 자, 저희가 무한 제공해드릴 테니까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복식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이브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발표와 시상을 할 텐데 투표는 저희 뭐 한겨레 TV 시청하고 계신 뉴스다이브 시청하고 계신 어느 분이라도 하실 수가 있고 시청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직접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고정 댓글에 그 투표 링크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한겨레 TV 게시판에 가셔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실 제가 수가 지금 있습니다. 3개 투표했습니다. 투표했어요? 3번 해도 돼요? 그럼 오늘 방송하는 동안 10번, 100번도 예, 할게요. 중복 계속 투표 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박지훈하고 박지훈, 고현준 이렇게 투표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 남을 찍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은 민주당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때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나를 진짜 찍어야 되나. 그렇죠. 예, 진짜 고민했었는데. 저는 몇 차례 경험해봤는데 나를 찍으면 내가 안 되고 예. 나의 경쟁자를 찍으면 내가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그걸 알고 저를 잘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그 투표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도 1000여 분 넘게 지금 참여를 해주셨고 이게 이제 투표 외에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저희 뉴스다이브에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클립을 후작업해서 방송 이후에 내보내는데 광고 좀 없애달라 이런 요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패널분들 좋습니다. 어떤 패널분들 그러면 안 돼요 등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12월 31일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기대해보면서 지금 이정주 기자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그거 자기가 한 100번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월요일날 여기서 이정주 기자 진짜 월요일날 여기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갔거든요. 나중에 가족들 이게 또 IP 다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익명 맞습니까? 익명이에요. 혹시나 아니, 근데- 박공공 나오면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근데 강남 저도- 병선거구 뭐 이런 거 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정주 박지훈 뽑고 싶어요. 어허. 너무 잘해요. 좋습니다. 네, 진짜. 이정주를 왜 뽑아요? 박준을 뽑아주지. 아니 그냥 둘. 이정주 그리고 뽑지 마요. 이게 박지훈만 뽑을까? 자칫 잘못하면 네. 사상 초유의 네. 한겨레에서 하는 시상식에 CBS 기자가 상을 받아요. 그래, 그 CBS 받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안 벌어질 돼서 수 안 있어요. 돼요. 나는 한겨레 좋아하잖아. 김남일 너 한겨레를 기자를 좋아하잖아. 예. 난 그리고, 경향신문도 안 보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제작진이 약간 기분이 좀 묘한 것이 한겨레 기자들이 대부분 하위권에 있어요. 자, 여러분 투표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 게 내일이 크리스마스 당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뉴스다이브가 하루 쉽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바로 돌아오는데 내일 하루 쉰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이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업무 보고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가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고요.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개청식, 국무회의, 업무 보고 쭉 진행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서 국토 균형 발전, 또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부가 경제산업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북극 항로 관련해서도 또 강조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 업무 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쭉 한번 살펴보자면 디테일하게 나누면 할 게 많을 거예요. 이게 조금 종합적인 총평 이런 것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봤으면 하겠는데 일단은 부산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일종의 상징성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동안 없던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생전 공부 안 하시던 우리 국장님 밤새워 공부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공직자로 일하면서 대통령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이건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6개월 만에 다시 한다고? 그렇지. 또? 이런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부산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해서 전재수장관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도 될 수 있으면 부산에서 찾을 것이다. 네. 이런 표현도 했었고 지난번에 대전 충남 통합 뭐 메시지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그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뭐 언론에서 근데 뭐 이거 포석이라는 거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어디다? 부산이잖아요. 더 먼 데도 있죠 사실은. 목포? 뭐 제주? 신안? 나라도 대략 부산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사실은 부산에서 마무리하는 게 뭐 이상하게 해석할 여지는 사실은 없다. 사실 뭐 해양수산부 이전은 공약이기도 그러니까요. 했었고 연내에 완료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산 시민들의 평가도 좋은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아니 해수부 공무원들도 다 벌써 갔더라고요. 근데 지원이 너무 많다고 그 상대적으로 많다고 그래요. 뭐 예. 아니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사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고려하는 거니까 뭐 선거를 위한 거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니까 굳이 뭐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예. 저는 진짜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뭐 에피소드가 막 있기도 했지만 일단 이런 업무가 공개된다는 것의 의미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게 됐을까. 뭐든지 공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개해야지 국민들이 보기에 편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예.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그 이제 교육을 받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분들은 판사님들인데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어떻게 판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잘하지 싶었더니 이 강의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강의를 공개해서 다른 판사님들이 그 강의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강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의 준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개된 강의랑 공개되지 않는 강의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지 이렇게 모든 것은 공개를 할 때 준비 자체도 철저해지고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멀리 생각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네. 재판을 지금 공개해서 맞아요. 생중계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큰 차이가 나요. 직위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레크레이션에서 확실히 바뀌진 예. 않지만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 전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보고하는 사람들, 예. 답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시면 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주인공은 그 보고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돼야 그렇죠. 되죠. 예. 예. 아니 그 오늘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 생활 8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 오셔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연말 전에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왜냐하면 대체로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과거에는 1월에서 2월 늦을 때는 3월까지 했대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최대한 많이 들어와라. 그래서 5급 사무관급까지도 다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월 전에 라이브로 하니까 굳이 안 불러도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전부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뭘 하고 싶은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답답해하는 의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의제가 아니라 제일 답답해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은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는 D, E, F 막 Z 막 이런 게 올라. 내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닌데 왜 엉뚱한 보고서가 와? 그러니까 우리 예. 옛날 가족 오락관 보면 이렇게 막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말을 옮기면 저 끝에 가면 완전 딴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코너 이름이구나. 이구 동성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 내가 A 얘기했는데 왜 황당무계한 안이 올라와? 그래서 되게 답답했는데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이거를 9급까지 싹 알아듣는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이게 확실히 조밀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 밀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의 그
다이렉트로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통하면서 오류가 줄어든다. 그렇죠. 예. 네, 무슨 얘기하는지를 딱 알아듣고 현장에서 착착착 일이 된다는 거죠. 예.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헌정사상 첫 생중계하는 이 업무 보고를 두고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비판하는 목소리 외에 그러니까 순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래 봐야 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같은 걸 마지막 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마지막 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자리나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뭐 그 잘못 눈 뜨고 볼 수 일하고 없다 그러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 눈 뜨고 볼 수 없다 자기는. 맞아요. 예. 이게 보여주기식하고 보여주는 거 다른 게 뭐냐 하면 실력도 안 되고 근데 대충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게 보여주기식이에요. 생중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 자체가 보여주기식이 그렇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통령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청와대 참모들은 또 어떤 생각이냐면 너무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하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그런 거가 좀 있더라고요. 예. 네, 너무 일만 한다. 저도 뭐 대통령실에 제 지인들이 몇 있는데 도통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해도 한참 답이 있다가 없어. 답이 와요. 음. 그러니까 바쁘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평론가들, 그 보수 평론가들이 어떻게 욕하는 거 보면 이렇게 욕합니다. 만기칠람 한다 계속. 하면 어때서? 어때서? 니네 대빵은 술 먹고 안 나오는 거보다 훨씬 낫다. 만기칠람 하면 어때서? 아무것도 모르는 놈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만기칠람 해도 난리예요. 근데 알면 어때서?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전 정권이랑 당연히 비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 본인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 나왔을 때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당 얘기했잖아요. 아유, 난 진짜 그것도 너무 잘 모르고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통당 얘기를 하고 그 통당 한 마리 해주려도 돈이 없다, 뭐 야당에서 돈을 말도 안 삭감했다 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그 어제 MBC 앵커가 조현영 앵커인가요? 그걸 계산을 했다고 말이에요. 계산을 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해서 별도의 통로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만 아꼈어도 예, 그럼 통닭이 뭐 몇만 마리. 그러니까 통닭 2만 매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계산하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효과를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업무가 저런 식으로 되는 걸 보니까 네.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정말 정치를 잘하는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에 부산에 부전시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쫙 돌잖아요. 그러면서 민심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진한 부산 사투리로 예. 저 국민들 좀 먹고 살게 해주이소. 예. 아니다 뭐라 했더라. 좀 잘 살구로 해주이소. 잘 살구로 해져 있어. 박지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을. 잘 살구로 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면서도 저희처럼 네이티브들은 바로 알아듣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경상도 네. 출신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오래 하라고 오래 하이소 하니까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현장 가서 그냥 사진 찍고 뭐 김건희 뭐 무슨 이렇게 막 떡볶이 찍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제 부산의 장면은 그 고구마 파는 어머님이 예. 계셨어요. 거기 그냥 자기도 쭈그리고 앉잖아요. 그래서 너무 춥죠. 안 추우세요? 자, 정정하시네. 괜찮아요. 장사 잘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의 뭐 디테일 네. 점심 드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다 듣고 뭐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근데 거기 있는 참모들 언제까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진심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와서 훑고 가는 게 아니다. 그게 보여주기식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늘 보면 수박 거치레로 맞아요. 훅 훑고 예. 가는 시기였으니까. 선거철 저 참 시장 많이 가잖아요. 그럼요. 예, 가서 온누리 상품권 뭐 현금 요만큼씩 준비해 가가지고 사는 장면 그게 실제 상인들과의 소통인지 아니면 촬영용 포즈 잡기인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알 것 그게 같은데 보여주기식이라고.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부전시장 그 고구마하고 나물 파시는 할머니하고 네. 대화 거기도 찐한 사투리가 하나 나와요. 그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거 돈치 많지 다 사가 있어 뭐 이런 나 얘기를 그거 못 합니다. 알아들었어. 예. 여기 여- 있는 거 7만 원치 사가시면 됩니다. 아니 돈 7만 원치가 아니고 돈치 많지라고 해서 돈치 많지? 예, 돈이 있는 대로 다 사가 달라.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재명 몰라요. 대통령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처리하냐. 예.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는 분들 다 사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그렇게 농담을 하고 예.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취재해온 거 하나 있어요. 네. 마지막에 야구르트가 나와요. 어허. 야구르트에서 하나씩 다 돌리라고 이게 1,000원이냐 하니까 뭐 쿠퍼스 이거는 3,000원 막 그래서 그 야구르트 파시는 분이 막 계산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막내 여동생 죽은 막내 사망하신, 여동생이 예. 그 야구르트 했는데 밖에 되게 춥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재밌는 장면이 있었으니 아저씨들 다 마시는데 강유정 대표님만 야구르트를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짤이 엄청 돌아다녔어요. 세 분의 아저씨 드링킹 하고 있는 사이 저 뒤에서 강유정 막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짤로 오늘 막 돌았는데 그거 물어보니까 그 좀 엇갈리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은 나만 못 받았다. 대통령이 나만 안 줬다. 이러고 강훈식 비서실장 다 조슈. 네. 지가 안 먹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다. 여러 에피소드들과 이제 맞습니다. 장면들을 남긴 업무 보고를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 김종환 변호사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언사 하나하나가 이제 정치 행위다라고 본다면 지금 부산의 전재수 전 장관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래서 부산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 MBC에서도 했었고 뭐 여론조사 꽃 등등에서 했던 거 보면 전재수 장관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충남 통합 얘기하면서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박수현 대변인이나 뭐 이렇게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어찌됐든 자주 다니시니까. 저 매일 가요. 예, 그러니까요. 아 참 옮기고 나서는 좀 나아졌어요 환경이? 완전히 청와대로 가신 거예요 이제. 네, 춘추관에 다 기자들은 들어가셨으니까. 지난 주말 이사를 마쳤고 오늘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브리핑을 시작해서 사실상 용산 시대를 접고 청와대 시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은 굉장히 여기가 약간 박물 뭐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유물 같은 공간이잖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그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추워요. 좀 좁다 그러던데. 그리고 좁아요. 예, 비좁고 춥고 그리고 뭐 환경은 차라리 용산이 훨씬 더 새 건물 같은 거여서 훨씬 나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취재 환경도 조금 열악하죠. 이를테면 뭐 아직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잘 안 되고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공사 중 이사가 아직 정돈되지 않은 느낌 뭐 이런 가운데 아마 내주부터는 그래도 조금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럼 전 어제 그 통당 얘기할 때 사실 그 용산 이전 그게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산 이전 안 했으면 그 돈으로 그 그 비용이 돈으로 얼마예요? 통닭을 몇 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2,000원. 뭐 발언을 할 때마다 자기 발로 자기 발을 거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근데 있었으니까. 어제 왜 이렇게 막 22일 재판에서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 난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급해졌다라는 것도 맞아요.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재판 뭐 선고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관련된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의 이런 얘기에 뭐 실제적인 어떤 여권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그 선거철이 되면 지금 예. 그 여론조사 다 의미 없어요. 뭐 어쩌라고. 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 전재수가 뭐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봐야 그쵸. 되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사실 있습니다.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